네, 6월 17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 해봤어요. 아니 뭘 또 안 해보셨어요? 몰라요. 해보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빨리 하세요. 네, 그건 해보셨죠? 네, 그건 예, 해봤습니다. 구독, 그게 제 좋아요. 전문입니다. 예, 예. 훌륭하십니다. 지금 얼마? 저희 35만을 넘어서 36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33만 우리가 올랐는데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36만 채워주세요. 야, 네. 박지원 의원님께서 지금 빨리 진도 완도 해남 지역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요, 전국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해야죠. 그렇죠. 6.15도 얼마 지나지 그렇죠. 않았는데요. 네. 예. 이호 여사님 예. 주기도 그리고 얼마 안 지났고. 시사인이 어떤 잡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지. 야,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댓글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 이번 달 40만 가겠군요. 막 이런 말씀도 있고요. 박지원 의원님의 법사위를 응원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신 영상 봤거든요. 네. 이제 박지원의 경로라고 해서 최달령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것들을 봤습니다. 요즘은 경로가 패션인가 봐. 윤석열 대통령도 경로에서 대통령 또 경로하시니 전 유병호 예. 감사원 사무총장 예. 지금 감사위원이에요. 이분이 나쁜 분이에요. 감사원을 망친 분인데 이분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 사람한테 저렇게 피살되는데 왜 감사를 안 하냐. 경로해 가지고 감사를 했대요. 그랬죠.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감사원장 최달령 감사원 사무총장도 유병호 라인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그렇다면은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건의권익위원회가 되는 것을 경로 안 해요? 최상병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경로 안 해요? 경로를 그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선다. 공수처도 최상병 어머님이 편지에 의하면은 이제 7월 17일, 19일입니다. 19일 예,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죠. 일주기가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우즈벡에 있는 분한테 개인 폰으로 전화한 것이 8월 3일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날짜를 지나면은 통신회사에서는 통신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압수수색해서 통신 기록을 보존해야 예. 잡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살살 빼고 하는데. 그런가요? 법사위에서요? 네. 예. 그래서 좀 제가 저야말로 필요한 경로를 했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이제 아무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제 하셔야 될 역할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경로하는 것은 안 좋지만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국민을 대신한 또 경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 감사원의 사무총장 그렇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태도들을 지적하시는 영상들을 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또 이성윤 의원이 한 발언이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울산지검 검사들이 과거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 대변을 보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런 폭로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기도 한가요? 있었대요. 이성윤 의원한테 예.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보를 받고 그분들이 좀 해달라. 검찰이 이렇게 업추비 함부로 쓰고 있다. 이걸 해서 했는데 그냥 그게 2019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뉴스가 덮인 것 같아요. 또 민주당 차원에서는 좀 알아보거나 대응해야 될 이슈이지 않나라는 당연히 생각도 들고요. 공수처에서 예. 수사를 해봐라 이렇게 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알아보겠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개별 징계라든지 사안에 그렇죠. 대한 네.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 있지 않나. 예. 지금
제가 감사원 사무총장한테도 4년간 우리가 있다. 4년간. 4년간 이제 법사위를 지키실 건가요? 지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의원이 지적한 울산지검에 술 마시고 참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추태이죠. 대변 만약에 봐버린 맞다면요. 예. 이런 문제도 검찰에서 준비해서 국정감사 또는 이제 곧 이 청문회 이런 데서 나올 거죠. 덮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또 4년간은 사실 대답하는 입장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해봐서 아는데 양쪽으로 다이시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죠. 예.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중간에 이상하지 않더라도 3년이에요. 우리는 4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정부가 그것을 알고 지금 국회에 나와서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네. 예.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1일 날 예. 지금 오전 10시부터 12명의 증인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합니까? 지금 현재 지난주에 있었던 현안 보고에서도 그 두 장관은 안 나왔어요. 왜? 여당이 참여 안 했다 이거죠. 여야 간사가 합의된 상임위 일정이 개최가 아니다 예. 이러는데 이 원장이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청문회는 증인으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 안 나오면은요 그날 통행명령서를 발의해 가지고 구인하러 갑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사전 회의를 했는데 야 정청래 법사위원장 자기가 가겠대요. 아, 구인하러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원장이 당연히 가야 되고. 아, 원래 그런가요? 예. 예. 아니, 이제 국회 직원들이 가거든요. 예, 예. 당연히 이 원장이 가고 우리 고검장 출신 박균택 광주 의원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성윤 고검장 출신 두 의원도 가라. 아. 그랬더니 저보다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이 나는 그랬습니다. 예. 지금 나와라 가스 석유 하시던 이번에 나와라 장관인가요? 아, 그렇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안 나오면 잡으러 간다. 네, 그렇죠. 예. 참 이게 초유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이게 드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알아서 나오는 게 당연하죠. 예, 좋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럼요, 메시지를 그럼요. 전달하신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박정훈 대령은 이제 그날 나올 거다 이렇게 언론 나온다고 보도가 그러죠. 있더라고요. 예, 굉장한 나온다. 언론의 관심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그리고 뭐 다 나올 거예요. 네. 이종섭 장관도 안 나올 수 없어요. 그건 처벌을 받고 고발을 하면 처벌을 받고 중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오. 박지원 의원님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잠깐의 팁을 주신다면요. 아니요. 우리 어떻게 좀 질문을 하실 건가요? 민주당 의원들 보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다 잘해. 야, 진짜 든든하다.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한테 171명, 야권한테 192명을 줬는데 물론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잘하고 다 우리 야당 의원들이 잘해요. 네. 든든합니다. 금요일 또 이제 법사위 청문회 뒷이야기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여쭤보는 것으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법사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불참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은 이제 법사위가 불법위가 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천 무효다라는 식의 주장인 것 같은데 여당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난 4월 10일 선거 있잖아요. 그 전에 계속 선거 유세 다니면서 내가 너를 당선시켜주면은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공모사업 따오겠습니다 했지. 나를 당선시켜주면은 국회 보이콧하고 안 나가겠습니다. 밖에 돌아다니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 구성을 해서 합법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반수 이상 했기 때문에 합법이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이 법사위원장 등 해당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은 활발하게 진행돼요. 국민들이 국회가 일하도록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우리가 하자. 그리고 이것은 결코 민주당 단독 국회가 아니에요. 단독 상임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법사위만 하더라도 과방위만 예. 하더라도 청문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문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마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세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보이콧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좀 술렁인다 이런 보도가 내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술렁이죠. 아니 예. 자기들도 그런다니까요. 지금 아까 어떻게 해야 그러잖아요. 되냐라는. 지역구 가면요. 예. 일주일은 괜찮아요. 잘 싸웠다 하지만은 근데 뭐 하고 있느냐. 국회의원 뽑아주니까 이 일은 안 하고 밤낮 밖으로 돌아다니려면 왜 국회의원 됐냐 하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 제가 21대 지난번 국회 때도 그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선이 되면은요 어떻게 됐든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에 진출하려고 하고 상임위원장을 해야 네. 지역구에 가면 그래도 3번 저를 선출해 주니까 상임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중진들이 못 견뎌요. 현실적으로 그러지 현실적으로 못할 그러는 것이다. 거예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소속감이 있고 어떤 인정을 받고 나가는 건데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들어오면은 사실 제가 오늘 비밀 얘기인데요. 박찬대 대표하고 우리 네. 정보위원들한테 어차피 우리 7명 상임위원장들은 임기가 불특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다 하게 될 경우에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곧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줘야 돼요. 그렇죠. 짧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은 박지원을 정보위원장을 좀 시켜주라. 박지원 정보위원장 출마설 단독 네. 공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박찬대 대표가 어떤 분으로 이미 좀 낙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결정해 놨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좋은 카드였는데 일찍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할 건데 내가 늦었어.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7명의 상임위원장을 이미 정해놓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본회의 열어서 투표하려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그래도 좀 더 한 기다리자. 일주일 참아보자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는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만약 이번 주에 선출되면은 우리 정보위원회도 또 계속해서 국정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일찍 얘기했으면 내가 정보위원장 했으면 그러게요. 진짜 잘할 것 같았는데. 지금이라도 원내대표의 생각을 어떻게 제고하시라고 한번 방송에서 짧게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영상편지 보내시면 어떠실까요? 박찬대 원내대표님. 어차피 단명으로 끝날 정보위원장. 국정원장 박지원이 하면은 국정원의 모든 것을 샅샅이 민주적으로 개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부탁합니다. 취소하고 박지원 화이팅! 야, 상록수 님도 박지원 정보위원장 좋은데라고 써주셨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정보위는 박지원이다 이렇게 써주시네요. 내가 왜 늦게 얘기했을까? 지금 이 편지가 언제 가닿을지 또 모르니까 그렇죠. 언젠간 또 정보위원장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사위원장 운운했을 때도 제가 그랬죠. 내가 상임위원장 할 군번은 그러시죠. 아니다. 예. 그리고 후배들이 있는데 양보를 해야지.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 국민의힘 이제 오며가며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민이 깊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국민의힘 현안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가지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게 됨으로써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변하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3년 초과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 네. 3년 초과인데 한동훈까지 되면 4년 초과이기 때문에 네.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심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민심을 잡아라. 그러면 기회가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소파 보면은 민심 편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철규 네. 전 사무총장이 탁 어대한 무슨 소리냐 하는 거 보면은 그러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되는 것을 볼까?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못 나올 것이다 하는데 오늘부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냐? 역시 윤심과 민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정치구단의 예측 저희가 7월 23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땡큐. 땡큐인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속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떠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당대표가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 탈당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정치구단은 봐요.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지난 비대위원장으로서 검증이 됐잖아요. 정치력도 없고 총선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권 개최를 하자. 그래서 당헌 당규 물으시려고 준비했겠지만 물어야죠. 통과가 됐어요. 예. 저는 반대를 했어요. 일찍이 반대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반대 소리를 알고 계신다고. 그렇지만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의사를 발표했더라도 결정이 되면은 함께 가는 것이 당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늘 또 압도적으로 26%, 한동훈 16%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땡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관계 회복의 의지가 전혀 없나요? 최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역대 이제 비서실장들 모아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좀 그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거기서 저는 그 의총 법사위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12시 시작인데 1시에 갔다고 했고 2시에 방송이 있어서 거의 그러면 못 보셨네요. 한 30분 앉았다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단 제가 임기 단축 4년 중임 개헌을 하자. 늘 이제 또 그런 제안 하셨었죠. 그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지만은 제 의견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얘기는 없었다고 하지만은 잘 몰라요. 네. 게다가 오늘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사실 불출마 선언을 먼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철수 의원이신데요. 안철수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안철수 의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찍 철수 잘했어요. 원래도 불출마할 거라고 그럼 좀 보셨어요? 그렇죠. 네. 안철수. 방금 이제 인용하셨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 이제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 28%,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7%, 조국 대표 7%라고 하고요. 관련한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나온 것들을 인용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바로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각 세우면서 내는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가 있던데 본인이 가짜뉴스 각 세우는 거지 뭐. 네, 본인이 가짜뉴스 이제 피해자다. 네. 유시민 전 이사장 네.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것은 뭐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각 세우는 거지. 이재명 대표하고 각 세워봐야 자기 전당대 필요 없어요. 도움 안 되나요? 네. 이미 80%의 포션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하고 다 각 세워졌어요. 이미 80% 판단은 끝났다. 국민들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심을 쫓아가야지. 윤심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라. 네. 그것이 정치인이 느껴야지. 네. 또 다른 한국 갤럽 조사가 좀 지난주에 화제가 된 게 있는데 이제 동해 석유 관련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가 60%가 나왔습니다. 신뢰한다가 28%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랐더라고요. 21에서 26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 로또를 산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확성기 이런 걸 하면은 보수층도 뭉치지만은 어느 정도의 중도층들도 뭉쳐줘요. 그렇지만은 겨우 5% 올라갔다는 것은 21%에서 25% 올라갔다는 26? 것은 26 올라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직도 형편없다. 이렇게 하는데 자, 유전 로또 보십시오. 2022년 이미 올해 2월까지만 해도 2월까지 그 석유공사에서 했어요. 1월 26일 날까지. 그리고 그 5월 달에 시추를 평가 이익에 대해서 했다고 한다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일 날 석유 로또를 탁 사가지고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석유공사에서는 기대이익 매장량을 11조로 봤어요. 그런데 100일 사이에 액트 GEO가 달라들면서 하면서 2262조가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뛸 수도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기사를 보면은 이제 석유공사에서 시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시추해서 유전과 경제성 분석하고 하면은 10년이 걸리지만은 나오면 좋겠어요. 나와라 석유지. 그렇지만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뻥 하고 로또라고 하는 것은 왜 제가 로또로 붙였냐면 로또는 꽝이 더 많아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낮긴 하죠. 그래서 저는 뭐 지지도 끌어올리는 데는 잘 됐지만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요. 근데 또 대통령의 부정평가 의서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순방을 갔다 왔고 이제 행정관들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여사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라고 하던데 그분들 부르고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건의권익위원회가 돼버렸더라고요. 지난주에 딱 지적해주고 가셨죠. 그런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하시던데 검찰에서나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권익위의 유권에서 조회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권익위원회에서 무혐의다, 문제가 없다. 라고 한 것이 곧 무죄 면제증을 준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현희 위원장은 해체를 해야 된다. 아, 할 정도로 국민권익위원회 얘기를 해체해야 될 사안이다. 이 정도 사안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오늘 또 검찰 보세요. 검찰 보면은 최재경 목사 예, 경찰이긴 합니다. 경찰. 예. 예. 입건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명예훼손이랑 선거법 위반. 예. 이철규 의원이 이제 고소한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됐지만은 검찰에서는 그 증거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보더라도 최상병 특검이 왜 필요한지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지는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지 않냐. 그거 해야죠. 네. 특검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와중에 제가 오후에 나온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검찰에서는 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중앙일보 보도가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기회에 영부인 외교의 절차와 규정을 다듬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수사로 이제 김정숙 여사 수사를 본다는 거예요. 표적 수사를 하는데 전 정권을 겨냥하는 건데 그러한 것이 성공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돼야지 저렇게 전직 대통령 네 분을 표적으로 해서 수사를 하면은 저게 되겠어요? 저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아,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가. 예. 지금 뭐 여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러신 건데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검찰발 뉴스가 또 이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그리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저는 뭐 솔직히 김만배 그 기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고 신학림 위원장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제작한 책은 핸드메이드로 진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값을 다른 사람한테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건당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총 1억 5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역시 민주인사, 민주언론인 이런 분들한테 표적 수사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장은 기각 그러면 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사법부에서 양심적인 그 결정을 해주겠지만은 제가 보면은 기각되리라고 봅니다. 아직 영장 실질 심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뵈면 또 관련된 소식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사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는 이야기를 두고 여야가 말을 좀 주고받았거든요. 저도 참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노무현 장관, 이 대통령 장관 시절에 장관 시절에나 이런 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은 언론에 좀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딱 잘못하는 특정 언론을 거명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파장이 없는데 전체 언론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거시기하다 이런 말씀 제가 하는 거를 다른 방송에서 봤습니다. 또 거시기야. 네. 그런데 또 이제 당원 당규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당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반대는 했지만 결정이 되면 따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설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 착하다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던데. 이제 그분들은 지도부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5선 의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셨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맨 먼저 이건 아니다. 포문을 여셨군요. 이건 아니다. 예. 어차피 이 대표밖에 당대표 할 사람도 없고 대통령 후보도 국민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나부터 열심히 돕고 있는데 이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했더니 거기 있는 6명의 5선 의원들이 다 한두 번은 좀 얘기를 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 계셨다. 다 반대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3선 이상 중진들은 다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태년 의원이 재선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의원들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부터 반대했어요. 네. 그러나 반대표를 찍었느냐 찬성표를 찍었느냐는 묻지 못하고요. 묻지 마시고 그건 비밀 투표이기 네, 때문에. 비밀 투표니까. 그러나 예. 결정이 됐으면 따라가야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또 착하다 이 발언 가지고 여야가 또 공방을 주고받아가지고. 뭐 정치인끼리 뭐 당대표 대표끼리 착하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불량하다 나쁘다 하면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지만은 뭐 착하더라. 그 반대를 그렇게 하더라. 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이제 시사인에서 이번 주에 이제 다루긴 했는데요. 감세 유혹이라고 해서 사실 민주당도 대선 전략으로 이런 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희 김동인 기자의 기사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주말 사이에 또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종부세라든지 상속세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박 전 의원님 글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도 1인 자기 소유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56조가 세수 펑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라리 그렇게 부자 감세를 하는 것보다는 이 코로나 때 대출을 받은 식당,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농어민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아세요? 바닥이에요. 바닥. 진짜 바닥이면 이분들이 이자가 올라가지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부자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금리 같은 것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나오는 게 좋지. 뭐 정략적으로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배임도 상속세도 뭐 종부세도 이거 하면은 되겠어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이시죠.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나 내 세금을 내는 것은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재정 형편으로나 서민들이 농어민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은 부자들한테 세금 받아다가 좀 거기에다 베풀자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네.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0.73%포인트의 대선의 패배를 이제 그때 가지고 오지 못한 유권자 수만큼의 종부세 대상자를 좀 염두에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민주당도 예.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예. 중도층,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론으로 결정되면은 그대로 가는데 아직 우리 당에서는 그러한 당론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종부세 문제만 나왔을 때도 이 진성준 정책위장이 단호하게 개인 의견이다. 네. 이런 걸로 보면은 민주당은 아직 그러한 감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박지원 또 의원님께서 안에서 되게 활발한 또 민주당의 건강함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예. 의원총회도 좀 이렇게 좋은 토론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것만 좀 더 여쭤보면 그 아까 이제 정보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내가 만약에 정보위원장이 된다면 좀 뭘 좀 다루고 싶으세요? 워낙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현재 정보 예. 국정원이 그 사이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 밝혀진 것도 있고 안 밝혀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정원의 본연의 자세대로 하기 위해서 일탈된 행동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 네. 예. 좀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것은 업계 비밀입니까? 못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는 비공개이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도 잘 접근이 안 돼서 그렇죠.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그럼요. 예. 그러나 국정원의 우리 후배 직원들은 질이 좋고 퀄리티가 네.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전쟁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세계적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지금 현재 일탈되는 문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쭤볼 거 다 여쭤봤는데요. 그래도 시간 잠깐 남으니까 아까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영상편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또 가장 중요한 주인공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영상편지 끝으로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약 10분 내지 15분 김대중 대통령과 명상 대화를 합니다. 현안이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때로는 육성이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종이 보내고 뭐 확성기하고 전쟁 일촉즉발로 가서 대통령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평화로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해라. 안 됩니다. 그러면 투쟁해라. 제가 2년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서민 경제나 민주주의나 대북 문제나 외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만나고 공치, 협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지켜주세요. 이 편지가 꼭 용산에 가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대통령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용산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된다고 박지원 의원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예. 네, 박지원 의원님 이번 주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들을 스피디하게 잘 다뤄봤는데요. 콕콕콕 집어주셔가지고 듣는 분들이 전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준비된 영상 편지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바로바로 준비 없이 나오신다라는 게 대단하십니다. 두 분 다 안 들어줄 것 같아. 아이고. 그러나 들어줄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줄 것 같아요. 자, 들으셨죠? 자, 네. 두 분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혹시 보신다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박지원 원장님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17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다면 방금 들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